한밤중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어느 거리에 한 젊은 여성 웨이트리스 수지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5살의 수지는 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곤 했지만 그날 밤 그녀가 한 노숙자 아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예상치 못한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그 순간 세계적인 가수이자 사업가인 박재상 싸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다. 박재상은 그 밤의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수진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일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한 소년이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년은 너무 얇은 옷만 입고 있어 차가운 바람에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니? 수진이 다정하게 다가가며 물었지만 소년은 힘없이 자기 자신을 감싸 안기만 했다. 수진은 그가 말조차 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자신의 가방에서 항상 챙겨 다니던 담요를 꺼내 소년에게 두르고 말했다. 우리 같이 가자. 여기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망설임도 잠시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소년 민주는 결국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그녀가 일하는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다. 식당 안에서 수진은 민준을 주방 근처에 앉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옆에서 정성스레 지켜보았다. 밖에서는 신호등에 멈추어 선 자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재상은 원래 중요한 회의에 늦어지고 있었지만 수진이 민준에게 보여준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그는 수진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에 깊이 감동하며 곧바로 전화를 걸어 회의를 취소했다. 오늘 회의는 취소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한편 수진은 민준의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민준은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민준이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 민준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운명의 연결고리가 되어갔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에 비자국이 남은 하늘 아래서 수지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했다. 민주는 직원 휴게실에 마련된 임시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 민준에게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박재상은 조용히 식당에 들어섰다. 그는 평소에 볼 법한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바쁜 아침 준비에 몰두한 수지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좋은 아침, 어서 오세요. 이제 막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커피 한 잔을 건넸고 박재상은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수진이 식당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런 모습은 그가 평소 보기 드문 진정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민준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수지는 따뜻한 간식과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여기 작은 친구야. 마음껏 먹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자. 알았지? 이 모습을 본 박재상은 마음 한켠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수진과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조용히 요청했다. 그는 전날 밤 수진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고 왜 그녀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지 궁금해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박재상의 진솔한 말투에 마음이 열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겪어왔어요.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어린 동생을 돌봐야만 했죠. 동생은 병이 있어서 비싼 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일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박재상은 수진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그녀가 자죄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헤어지기 전 박재상은 수진에게 큰 봉투 하나를 건네며 그 안에 상당한 액수의 돈과 함께 작은 쪽지를 넣어두었다. 쪽지에는 이 돈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네 자신을 위해서도 써. 비밀로 해줘.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네 자신을 잃지 말아줘. 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느꼈다. 그 후 박재상은 차 안에서 또 다른 전화를 걸며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철저히 알아봐 달라 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또 다른 긴 근무를 마치던 수지는 식당 손님들 사이에서 소공어림과 궁금한 시선이 오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재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박재상은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로 좋은 아침 수진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다리 떨리는 수지는 주위를 피해 한적한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 박재상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우선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존경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정말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수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그냥 옳다고 느껴서 그랬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라고 답했다.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표했고 이어서 말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마음에 대한 인정을 의미해요. 제가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을 잇기 전에 박재상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봉투를 놓았다. 봉투 안에는 20만 달러 상당의 수표와 간단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 돈은 당신이 직접 카페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쓰라는 의미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지금처럼 진솔하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수지는 수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일이에요. 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일을 해주겠어요? 박재상은 따뜻한 미소로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수진씨 라고 말하며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한 사람씩 세상을 바꿔나가면 돼요. 그가 떠난 후 식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수지는 봉투를 꼭 끌어안으며 그 순간 느낀 감사와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 기회를 통해 민준과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운명이 문을 두드렸고 수지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며칠 후 수지는 박재상이 건네준 선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수표가 입금되고 계약서가 정리된 후 그녀는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질 공간이 될 것이었다. 한편 민주는 여전히 수진과 함께 지내며 날로 건강해졌다. 그는 더 자주 웃고 밥도 잘 먹으며 집안일도 조금씩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민준에게 보다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계약,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박재상이 이번에는 단정한 복장의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서류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방해가 되지 않길 바라요. 이분은 영수 변호사입니다. 식당 등록부터 민준이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그 제안에 놀랐다. 박재상은 계속해서 민준이 안정된 가정이 없는 상황이고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 관계자들과 상의한 결과 만약 수진 씨가 괜찮으시다면 민준이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다. 눈시울이 붉어진 수지는 네, 정말 원해요. 민준이가 따뜻한 집이 필요하고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꺼내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박재상은 수진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영수 변호사는 민준의 보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카페와 관련된 모든 준비도 이미 진행 중임을 알려주었다. 헤어지기 전 박재상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수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응원하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떠난 후 수진은 마치 새 출발의 지도를 손에 쥔 듯 서류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시작임을 느꼈다. 민준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변화해 무게와 동시에 다시 일어설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쉼터가 될 것이며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몇 주 후 희망의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서울 중심계에서 문을 열었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송을씨로 적힌 감동적인 문구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과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수지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냈다. 카페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와 놀이의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 이제 민주는 공식적으로 수진의 보호 아래에서 언제나 카페 한 켠을 채우며 작은 일들을 도우며 자부심을 느꼈다. 수진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한때 비오는 밤에 두려웠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식 개점 당일 박재상은 뜻밖에도 촬영팀을 데리고 카페에 나타났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자 수지는 놀람과 감동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의 동기와 박재상의 도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희망의 카페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선행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재상은 깊은 감탄을 표하며 금전적 지원은 단지 불씨에 불과했고 진정한 변화의 불꽃은 수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카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품, 의류, 그리고 시간을 기부하며 함께 해주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의 카페를 열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어느 오후 박재상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수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친절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속 플라크를 건네며 그는 이 플라크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선행의 유산을 상징해요. 모든 것은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감동에 겨운 수지는 플라크를 카페 입구에 걸었고 그 순간 민준이 달려와 큰 포옹을 하며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외쳤다. 수지는 민준을 꽉 안으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민준아, 우리 함께라서 더 대단한 거야. 그때 수지는 자신이 시작한 친절의 선순환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카페 안을 둘러보며 한 잔의 커피와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혔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